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707특임단의 훈련 분석실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백색빛을 내뿜으며 텅 빈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잔과 몇 장의 보고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천장의 환기팬 소음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벽면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은결 중사는 피로에 젖은 눈으로 32인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야간 침투 훈련을 마치고 겨우 2시간 잠을 잔 상태였거든요. 목 뒤쪽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웠지만 상부에서 급하게 내려온 비공식 훈련 영상 분석 임무는 절대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훈련 영상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파일명에는 복잡한 코드와 날짜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방대한 자료들이었죠. 모두 기밀 등급이 부여된 암호 같은 문자들이었어요. 은결은 습관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영상들을 차례대로 재생했습니다. 사격 훈련, 격투 훈련, 장애물 돌파, 팀워크 훈련, 야간 작전 시뮬레이션.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모든 것이 표준 작전 교범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고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5번째 영상에서 뭔가 달랐어요. 은결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속 한 인물의 움직임이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시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비슷한 훈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런 착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동작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총기를 드는 자세부터가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권총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왼손으로 받쳐주면서 조준 직전에 왼쪽 어깨를 미세하게 올리는 습관.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교범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순전히 은결만의 개인적인 버릇이었어요. 심지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작게 숨을 내쉬면서 집중하는 호흡 패턴까지 똑같았습니다. 조준할 때 오른쪽 눈을 살짝 찡그리는 표정도 사격 후 총구를 약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도 모두 일치했어요. 이상하네. 은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영상을 되돌렸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재생해봐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볼수록 더 확실해졌죠. 그 사람의 전투 스타일이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은결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화면에 더 집중했어요. 그 인물의 체격도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키가 173cm 정도 되어 보였고 어깨 너비나 다리 길이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마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격투 훈련 장면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치점들이 발견됐어요. 상대방이 오른쪽 훅을 날려올 때 몸을 왼쪽으로 비틀면서 피하는 방식, 반격할 때 왼발을 먼저 내딛고 오른손으로 견제한 후 왼손으로 마무리하는 연속 공격. 심지어 상대를 제압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경계 태세를 취하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은결만의 독특한 전투 패턴이었거든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파일의 생성 날짜였습니다. 은결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 속성을 확인했어요. 생성 날짜 2009년 4월 23일 오후 2시 37분. 15년 전 자신이 아직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촬영된 영상 속 인물이
지금의 자신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은결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 속 그 인물을 보고 있으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5년 전 자신은 군대는커녕 군사훈련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보여주는 전술적 판단력이나 전투 센스가 너무 뛰어났어요. 마치 수십 년간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 같았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공격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즉석으로 대응하는 모습? 이런 건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영상 속 인물은 훈련용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장애물을 넘을 때 왼손을 먼저 짚고 몸을 돌리는 방식은 은결만의 고유한 습관이었는데 그것조차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병장이 큰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중사님,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요? 계속 같은 영상만 돌려보시는데 혹시 문제라도 발견하신 건가요? 은결은 잠깐 망설이다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이거 좀 봐줘. 이 사람 움직임이 나랑 똑같지 않나? 정말 이상해. 김병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를 끌어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봐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훈련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교범대로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내고 들어가요. 내일 또 새벽 5시 집합이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은결은 확신했습니다. 저건 분명 뭔가 있었어요.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의 일치로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의 뒷모습을 보면서 은결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거든요. 마치 차가운 손가락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려주던 이야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비밀작전 중에 전사했단다. 유해도 찾지 못했고 군번줄도 돌아오지 않았어. 나라에서는 그냥 실종이라고만 했지. 항상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영상 속 실루엣. 혹시 그게, 저게 아버지야? 은결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다음 날 오후 은결은 다시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영상 속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안 서버에 접속해서 어제 봤던 그 훈련 영상을 다시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접근 금지 파일이라는 빨간 글씨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은결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문제없이 열렸던 파일인데 말이죠.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조작했나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파일만 유독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은결은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박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상사는 20년 넘게 이 부대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컴퓨터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사님, 이 파일이 왜 접근이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박 상사는 자신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열렸는데 누군가 권한을 변경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박 상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접근이 차단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 새벽 5시 37분에 권한이 변경됐네요. 그런데 변경한 사람의 계정이 표시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은결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37분. 자신이 어제 그 영상을 보고 의문을 품은 지 몇 시간 후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결은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침상 옆 작은 서랍을 열어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펜이 놓인 각도, 수첩의 위치, 심지어 동전들의 배열까지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은결은 항상 자신의 물건들을 정확한 위치에 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익힌 철저한 정리정돈 습관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이 서랍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게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몰래 찍어뒀던 스크린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갤러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지통까지 완전히 비워져 있었어요. 누가 내 물건을 뒤진 거야? 은결은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매우 전문적으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은결의 예리한 관찰력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결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특수부대 장교였단다. 위험한 임무를 많이 수행했지. 작전 중에 실종됐어.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어졌대. 나라에서는 전사했다고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 그때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만 들렸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계급이 무엇이었는지, 심지어 군번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어머니도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은결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영상 속 인물, 갑자기 차단된 파일 접근, 누군가 뒤진 자신의 개인 물품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영상 속 인물의 전투 스타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나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혈연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걸음걸이, 몸의 중심을 잡는 방식, 심지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보이는 반사적인 행동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그 영상을 본 직후에 모든 증거들이 사라진 걸까요? 은결은 베개 속에 얼굴을 묻었어요. 너무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것 말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고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어. 은결은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연락해서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결은 조심스럽게 헌병대 수사처의 정태식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정태식은 은결이 신병 시절부터 알고 지낸 선배였어요. 무엇보다 군 내부의 복잡한 인사 시스템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은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소령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은결을 바라봤어요. 뭔데? 말해봐. 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셔서 은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군번이나 소속 부대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바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태식에게는 마치 일부 정보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혹시 전도윤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특수전 사령부 쪽에서 근무했다고 하던데. 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도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어머니께서 가끔 언급하셨어요. 제 아버지 동료였다고. 정태식은 잠깐 고민하는 듯 했어요. 뭔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결아,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윤. 그 사람은 15년 전에 문제가 있었어. 상부의 작전 명령을 거부했다가 강제 전역 처리됐거든. 그런데 정태식은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 전사 처리됐어.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말이야. 은결은 숨이 막혔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현재 우리 사단의 사단장인 전도영.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좀 이상해. 15년 전 기록이 거의 없거든. 은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전도영. 전도윤과 너무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군번을 알 수 있을까요? 정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건네줬어요. 이건 정말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종이에 적힌 군번의 일부분을 보는 순간 은결은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들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결은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말이 없으셨습니다. 집으로 와라. 이야기할 게 있구나. 1시간 후 은결은 어머니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차를 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한테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 은결은 차가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군번줄, 부서진 손목시계, 그리고 딱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장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은결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과 코, 그리고 턱선이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내 아버지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군번줄을 자세히 봐라. 은결은 낡은 군번줄을 들어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태식 소령이 적어준 숫자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살아있었다면 너에게 해가 될까봐 말 못했어. 그 사람이 왜 죽은 것으로 처리됐는지, 왜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혹시 내가 군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혹시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단다. 은결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영상 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영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 부대의 사단장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는 만나봐야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위험해.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숨어 지내고 있을 거야. 괜히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은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결은 정태식 소령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확인한 군번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정태식은 은결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은결아, 내가 말한 그 군번으로 조회해 봤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정태식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전도윤이라는 이름의 장교는 2009년 4월에 공식적으로 전사 처리됐어. 그런데 같은 군번으로 전도영이라는 사람이 그해 10월부터 다시 등장해. 완전히 다른 이력으로 말이야. 은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신분 세탁이야. 아주 고차원적인 작업이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도윤을 죽은 것으로 만들고 전도영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지. 정태식은 주변을 살펴본 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시 전도윤은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어. 계급은 대위였고 아주 뛰어난 장교로 평가받았지.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어떤 작전 명령을 거부했다가 문제가 됐어. 어떤 작전이었나요? 그건 지금도 기밀이야. 하지만 일부 정보를 종합해보면 민간인과 관련된 작전이었던 것 같아. 전도윤은 그 작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명령을 거부했어. 그 결과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강제 전역 처리됐지. 정태식은 잠깐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역 처리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작전 중 전사로 기록이 바뀌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전도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든 게 너무 비슷했어. 지금도 확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정황상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체격, 나이, 심지어 특기까지 모든 게 일치해. 은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복잡한 일을 겪어야 했던 걸까요? 소령님, 혹시 전도영 사단장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물론이지. 가끔 회의에서 만나거든. 왜?
어떤 분이세요? 정태식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인상이 깊어. 말수는 적지만 카리스마가 있지. 특히 훈련을 지켜볼 때 보이는 집중력이 대단해. 마치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혹시 어떤 특별한 습관이나 행동 패턴이 있나요? 글쎄, 생각해보니 좀 특이한 점이 있기는 해. 훈련장에 자주 나와서 병사들을 지켜봐. 특히 신병들의 훈련에 유난히 관심이 많더라고. 그리고 정태식은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생각해보니 내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어. 며칠 전에 내가 너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 하은결이 어떤 아이냐고 물어보면서 은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단장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사단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쉽지 않아. 사단장급이 일개 중사와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거든. 하지만 정태식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다음 주에 전체 간부 회의가 있어. 그때 참관할 수 있도록 안배해 줄 수는 있어. 대신 조심해야 해. 괜히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며칠 후 은결은 간부 회의실 뒤편에서 사단장을 처음으로 직접 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 중간에 사단장의 시선이 은결에게로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은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은결은 사단장이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걸음걸이, 뒤돌아보는 습관,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짚는 방식. 모든 게 어제 다시 본 그 오래된 영상 속 인물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사단장이 복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인 프로필이 어머니가 보여준 그 오래된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기본적인 골격과 인상은 똑같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야. 은결은 확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아버지라면 왜 지금까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으셨을까요? 같은 부대에 있으면서도 왜 모른 척하고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은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15년 전에 그 영상, 자신과 똑같은 전투 스타일, 갑자기 차단된 파일들, 그리고 지금의 사단장.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직접 다가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은결은 이제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이죠. 며칠 후 은결은 정태식 소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은결아,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인사 기록을 조회한 게 상부에 들켰거든. 죄송합니다, 소령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다행히 내가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고 둘러댔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어. 은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자료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날 저녁 정태식은 은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몇 장의 복사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부정전사자 명단 마이너스 기밀이었어요.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도윤 마이너스 계급 대위 마이너스 상태 전사처리 실제 생존 마이너스 유해 회수 불가 마이너스 재배치 기밀 전용 부대 마이너스 계명 전도영.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작전명 자비 없는 검 마이너스 거부 사유 민간인 피해 우려 마이너스 처리 방법 신분 변경 후 재배치. 은결은 문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부당한 작전 명령을 거부했다가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신분으로 군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으신 걸까요? 다음 날 은결은 우연을 가장해서 사단장실 근처를 지나다녔어요.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 현재 사단장인 전도영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걸린 오래된 훈련 사진이었어요. 2009년도라고 적혀 있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여러 명의 장교들이 훈련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은결이 며칠 전에 봤던 그 영상 속 인물과 똑같은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작전명 자비 없는 검 마이너스 참가자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결은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작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했다가 문제가 된 바로 그 작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인물의 사격 자세가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왼쪽 어깨를 살짝 올리고 오른손으로 총을 잡으면서 왼손으로 받치는 모습, 심지어 발의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이건 분명해. 은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아버지이고 지금의 전도영 사단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은결은 다시 한번 훈련 분석실에 들렀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삭제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박상사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누군가 아주 높은 권한으로 접근해서 파일을 차단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곳에 백업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 잠깐만요. 박상사는 뭔가 생각난 듯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여기 임시 저장 폴더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화면에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은결이 찾던 그 영상의 일부분이 있었어요. 완전한 파일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장면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은결은 그 영상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화면 속 그 인물이 보여주는 모든 움직임이 자신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오늘 복도에서 본 사단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박상사님,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파일 속성을 보니까 2009년 4월 23일이네요. 시간은 오후 2시 37분. 바로 그날이었어요. 문서에서 본 그 작전이 진행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은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전도영 사단장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 전도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였습니다.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아버지에게도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은결은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같은 부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것 말이에요. 언젠가는 아버지와 직접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은결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단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은결은 정식 절차를 밟아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사유란에는 개인적 고민 상담이라고 적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틀 만에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면담 날짜는 금요일 오후 5시였어요. 은결은 그날 하루 종일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오후 5시 은결은 사단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큰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전도영 사단장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은결 중사 앉으세요.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친숙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은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면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왔나요? 사단장은 은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 제 개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사단장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군 복무 중에 전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들인가요? 사단장의 목소리가 약간 변했어요.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훈련 영상을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15년 전 영상에 제 전투 스타일과 똑같은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사단장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은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가 정말 죽으신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계시는 게 아닐까 하고. 은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단장님, 저는 부모님의 생사를 정확히 모르고 자란 군인입니다. 진실만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진실이라도 견딜 수 있어요. 그 순간 사단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은결 중사. 사단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부드러워졌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되었네요. 은결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거든요. 사단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은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지자 은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 얼굴은 어머니가 보여준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장교와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기본적인 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눈빛은
은결 자신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은결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전도영. 아니, 전도윤은 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1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은결아, 많이 컸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은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기쁨, 분노, 슬픔,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결아. 정말 미안해. 전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살아있다는 게 나한테도 벌이었다. 널 지켜본 건 사치였고 말을 걸 수 없는 것은 고통이었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은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나는 내 아버지 전도윤이야.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전도영으로 살고 있어. 전도윤은 책상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은결과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는 4살 때까지 아빠와 함께 살았어. 기억나지 않겠지만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단다. 은결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위험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와 내 어머니에게 해가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전도윤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이 부대에 오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 동시에 무서웠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부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15년의 시간이 그 순간에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결과 전도윤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어요. 부대 내에서 이들의 관계가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전도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고 전도영으로서의 삶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도윤은 은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결아, 아버지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전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15년 동안 가짜 신분으로 살아온 지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 언젠가 내가 군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 하지만 이제 그 목적은 달성했어. 내가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한 걸 확인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지. 전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전역해서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 물론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부대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도영 사단장이 갑작스럽게 전역을 신청했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았고 승진 가능성도 충분했거든요. 전역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부에서도 특별한 반대 없이 승인해줬습니다. 아마도 전도윤의 과거를 아는 일부 인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은결은 생각했어요. 저녁식 당일 은결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한 명의 부하 장병일 뿐이었지만 실제로는 15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한 딸이었거든요.
저녁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몇 명의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도윤은 마지막 훈시를 했어요. 저는 이 부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래요. 저녁식이 끝난 후 전도윤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경례도 받지 않고 그냥 걸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결이 나서서 그의 앞을 막았어요. 은결은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서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식 경례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707특임단 중사 하은결, 전 특수전 사령부 사단장 전도윤 장군님께 경례드립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윤은 그제서야 뒤돌아서 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딸로부터 정식으로 경례를 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어요. 전도윤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중사.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고생 많았다. 내 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은결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윤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본 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결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쉬움,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다른 참석자들은 방금 전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은결의 진심이 담긴 경례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밤 은결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 모두 해결됐거든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녀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은결은 부대에서 퇴근한 후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도윤은 부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전도형으로 살면서 마련한 소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파트는 2층에 있었고 베란다에서는 부대가 내려다 보였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이곳에서 딸의 훈련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은결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들어와, 은결아. 전도윤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복을 벗으니 훨씬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쉬면서 생각해 볼 거야. 15년 동안 너무 복잡하게 살았거든.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 전도윤은 커피를 끓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게 줄 게 있어. 기다려봐.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노트북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노트북이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이야.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 전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하나를 클릭했어요. 폴더 이름은 훈련 기록 은결용이었습니다. 이게... 은결은 놀랐어요.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영상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파일명을 보니 모두 자신의 훈련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내 훈련을 모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부대에 온 첫날부터 어제까지 모든 훈련을 분석하고 기록했어. 전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모든 걸 지켜봤단다. 은결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처음 사격 훈련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툴고 어색했던 초보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영상 끝에는 작은 음성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결아, 첫 사격 훈련 수고했어. 자세가 조금 불안정하지만 집중력은 뛰어나구나. 내 나이 때 나보다 훨씬 낫다. 오늘도 내가 자랑스럽다. 은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도 음성 메모가 있었어요. 격투 훈련에서 보여준 순발력이 대단했어. 특히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센스가 탁월하구나. 이건 타고난 재능이야. 하지만 눈물은 밖에서 흘리지 말고 총은 손보다 먼저 내리지 마라. 그게 군인의 기본이란다. 은결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처음으로 격투 훈련에서 선배를 이긴 날이었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세심하게 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격려의 말을, 잘했을 때는 칭찬의 말을 남겨두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은결이 큰 부상을 당했던 날의 기록이었습니다. 장애물 훈련 중에 발목을 삐어서 일주일 동안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은결아, 오늘 다쳐서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를 거야.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 빨리 나아서 다시 훈련장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구나. 부상당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진짜 용기야. 그때 은결은 왜 그렇게 빨리 회복하고 싶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것 같았어요. 가장 최근 파일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은결아, 내가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구나. 아빠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넌 군인의 딸이자 훌륭한 군인이야. 앞으로도 내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거라. 은결은 모든 파일을 다 보고 난 후 조용히 노트북을 껐어요. 아버지의 15년간의 사랑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은결아. 오히려 내가 행복했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어. 전도윤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아버지와 딸로서 말이야. 은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복 윗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아버지의 옛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주신 건데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전도윤은 그 군번줄을 보며 잠깐 감정에 북받쳤어요. 15년 전에 놓고 온 것이었거든요. 고맙다, 은결아.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라. 이제 내 것이야. 은결은 그 군번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나와 함께합니다. 은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부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부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었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